이번 시간부터는 8장의 미분 방정식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도구인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역학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고전 역학이란 게 이제 사실상 이제 뉴턴의 역학 체계인데, 뉴턴에 따르면 모든 물질의 운동은 그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R 벡터가 있을 텐데, 그 이제 시간의 함수겠죠. 운동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할 텐데, 그것이 이렇게 이제 힘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부르고, 그거에 대해 질량을 곱한 것이 이제 힘이 된다. 즉 힘을 가하면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의 함수로 이제 위치가 움직이고 있는데, 매 순간에 이 물체는 어디에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물체의 속도와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운동 방정식이고, 그 운동 방정식이 다름 아닌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잘 풀면 이제 시간의 함수로서 우리가 역학계의 모든 역학적인 인포메이션을 이제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현상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일반 물리나 아니면은 전자기학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전기 회로를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전기 회로죠.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축전 용량이 이제 C인 축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라고 그러던가요? 이 인덕턴스 값이 L인 코일이 있고, 여기에 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를 가한다고 할 때, 자, 여기 이제 기전력이 있으니까 그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될 거고, 그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될 거고, 그 전류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축전기의 양쪽에, 한쪽에 QT면 다른 쪽에 이제 마이너스 QT만큼 전하가 쌓일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QT 혹은 전류를 구한다. 물론 이제 Q하고 전류는 이제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쌓이는가, 흘러가는 그 전하가 이제 저기 축전기에 쌓일 테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여기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각 전기 소자에 의해서 유도되는 총 기전력의 합이 0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코일에 의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하고, 그 비례 계수가 이제 인덕턴스 L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으면 그 저항에서는 이 전류의 비례에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면 거기 이제 Q 나누기 C만큼의 전압이 유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서 가해준 전압이 얘네들 총 이제 상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L에 커런트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커런트의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이제 Q를 미분하면 그냥 I가 되는 거죠. 그냥 I 자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관계식은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이 만족하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회로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물리 법칙은 얘네들이 미분 방정식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물리 법칙을 이해해서 그 물리 법칙으로부터 기반해서 이런 운동 방정식을 세웠다. 이런 운동 방정식을 세웠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물리 현상을 이해하려면 물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그 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물리 법칙과 물리 현상 사이를 이제 연결짓는 것이 바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인데 오디널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상미분 방정식인데 책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는 예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를 찾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뉴턴 방정식에 의해서 보면은 내가 위치를 알고 싶은데 위치는 시간의 함수네요. t의 함수. 그 다음에 내 커런트가 알고 싶은데 커런트가 시간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하나인 그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리물리 2에 가면 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fx 두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미분이 x에 대한 미분도 들어가고 y에 대한 미분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거에 반해서 독립 변수가 하나만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이 8장에서 공부할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주로 이제 물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물리 법칙, 물리 문제를 풀 때 나타나는 미분 방정식을 소개를 하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풀이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8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배울 텐데, 체계적으로 배운다라는 것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미분 방정식 풀어라. 이제 그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일 때는 이렇게 풀고 저런 종류일 때는 저렇게 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미분 방정식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분류하려면 우리가 어떤 분류하는 꼬리표가 필요한데, 그 꼬리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오더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미분 방정식이 한 번 미분한 걸 포함하고 있는가, 두 번 미분한 걸 포함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오더라고 불러요. 그 뉴턴 방정식은 세컨드 오더,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제 그 전기회로, 얘는 몇 차 미분 방정식이죠? 얘도 2개 미분 방정식.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분 횟수가 많은 걸 가지고 그것을 오더라고 불러요.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래서 우리 역학 문제를 푼다.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물리 문제에서는 이제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중요한 컨셉이 그 미분 방정식이 리니어냐 아니면은 non-linear냐. 그러니까 리니어하다는 건 이제 선형이란 뜻이고요. 선형. non-linear는 이제 비선형이야.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r을 구하고 싶다. 아니면 current i를 구하고 싶다.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 함수의 1차 항까지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비선형은 내가 풀고 싶은 그 방정식에
그 변수가 1차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 진동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M, D, 뭐 편의상 1차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이제 그 위치의 두 번 미분, 이게 가속도죠. MA는 마이너스 KX. 자, 얘는 분류 방식에 따르면은 2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X,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T죠. 시간의 함수로 X를 구하고 싶은데,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개 미분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를 세컨드 오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꼬리표는 이제 달았고요. 그럼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죠. X에 보면 여기도 X 곱하기 X의 1승, 여기도 X의 1승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역학 때 배우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행성의 운동, 케플러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케플러 운동은 이제 3차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 벡터를 이제 구하는 건데, 자, 케플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한 운동이죠. 중력의 운동은 여기다 중력을 써야 된다. 중력은 중력 가속도, 질량, 그 다음에 여기 R 제곱, 그 다음에 뭐 자, 이 노테이션에 여러분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케플러 운동을 지금 풀자는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 케플러 법칙에서는 위치 벡터를 구하는 거죠. 자, 위치 벡터인데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컨드 오더죠. 그 다음에 얘는 리니어 방정식인가요? 비선형 방정식인가요? MA에서 R이 1승, 1차항만 있는데, 이 힘은, 중력은 1/r 스퀘어, 거리의 마이너스 2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얘는 이제 선형이 아니네요. 거리의 1승에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은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 이제 제일 간단하고, 그 다음에 더 간단한 것은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면 굉장히 풀이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 비선형이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이제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이제 예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갈게요. 책에 나오는 이제 예입니다. 책에 나오는 예로. 자, 이건 사실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적분 문제죠. y를 미분했더니 코사인 x더라. 그러면 y는 얼마냐? 뭐 이건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y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일반해를 구해야 돼요. 일반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임의의 상수를 이렇게 하나를 다 더하더라도 여전히 솔루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얘는 우리가 분류법에 따르자면 얘는 1개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first order죠. 그 다음에 얘는 리니어예요. 왜냐하면 구하고 싶은 게 이제 yx라는 함수인데, 이 y의 기껏해 1차항만 있죠. 코사인 x, 얘는 x에 대한 넌리니어하지만 여기는 함수가 y예요. y.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선형이냐 비선형이냐가 중요한 거지, x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y를 두 번 미분했더니 이제 y가 되더라.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우지 않았어도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건데, 자, 어떤 함수인데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라. 자, 그런 함수가 다름 아닌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 사실 미분하면 그냥 한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얘는 exponential x. 자, 얘 두 번 미분해 보세요. 그럼 도로 자기 자신이죠. 자, 근데 여기다 아무런 상수 a를 곱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얘만 답이 아니라 exponential 마이너스 x도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그 앞에 아무런 상수를 이제 곱해도 역시 답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미분해 보면 a exponential x 마이너스 b exponential 마이너스 x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럼 도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분류법에 따르자면 얘는 세컨드 오더 y의 두 번 미분이 있죠. 그 다음에 y라는 함수에 1차 함수만 관여하고 있으니까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그렇죠? 여기는 적분상수가 몇 개가 있어요? a, b 두 개의 적분상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x라는 함수를 구하는 건데, x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봤더니 상수가 나오더라. 자, 이러면 딱 보시면 이건 어느 물리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나왔었지, 이제 이런 걸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나오는 거죠. 자, 사실 이것도 이제 미분 방정식이 아니죠. 얘는 이제 적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답을 구하면 두 번 미분해서 g가 되려면은 2분의 1 gt 제곱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 답이 아니라 여기 아무런 적분상수를 도입해서 이렇게 해도 이게 답이죠. 그렇죠? 두 번 미분했을 때 g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여기서 적분상수가 v0와 적분상수고, 그 다음에 이제 x0도 적분상수.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미분해라 그러면 답이 하나 딱 정해지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는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만 가지고는 답이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예를 봤더니 C를 모르잖아요. 두 번째 예를 봤더니 A와 B를 모르잖아요. 세 번째는 V0, X0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분 방정식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적분상수 값을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적분상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적분상수가 뭐냐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초기 조건 혹은 경계 조건을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지 우리가 이 완벽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세 번째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 역학 문제를 풀 때 사실 이제 x를 두 번 미분하면 상수가 된다.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에 여러 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저 문제를 풀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요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야, 미분 방정식. 그러면 또 물리 문제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얘는 시간이 0일 때 얘는 뭐 3이란 값을 가졌고, 그 다음에 걔를 이것에 한 번 미분한 이것을 여기다가 시간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는 뭐 1이란 값을 갖고 있었어.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쳐봅시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적분상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그러면 xt, 요게 이런 적분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요런 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해라고 불러요. 일반해. 자, 그러면 요 조건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t에다 0을 대입하면 x가 3이 나온다. 그러면 3은 t에다 0 대입하면 0 더하기 x0. 그럼 x0가 3이 나왔네요. 이제 요 정보는 x0를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미분해, 이걸 일반해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시간에 대한 미분 보통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죠. 이거는 시간의 t에 대한 미분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약속이에요. 위에 점을 찍으면 미분을 했는데 특별히 t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냥 약속이야. 더하기 v0죠. 일반해를 미분했더니 gt 더하기 v0. 그럼 거기다가 시간에다 0 대입해 보면은 문제에서 가르쳐 준 게 1이 되라고 했죠. 1. 그럼 여기다가 t에다 0 대입하면 v0. 그러면 요 조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요 조건은 v0를 가르쳐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세 가지 정보, 미분 방정식과 그 다음에 x 시간이 0일 때 x와 시간이 0일 때 x의 미분으로부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죠.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3. 이거는 이제 우리 초기 조건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라는 건 뭐냐면 t라는 변수의 함수인데 t가 0일 때 최초의 변수 값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독립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을 해줘야지만 일반해가 포함하고 있는 이런 적분 상수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 같은 거 그러면 경계 조건은 몇 개만 주면 되겠어요? 경계 조건 한 개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y는 0이더라. 그럼 적분 상수 c는 0이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거는 미분 방정식을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일반해를 구하고 적분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해를 구하고 여기다가 이제 초기 조건까지 결합을 해서 완벽하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8장에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